너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3년 6월 7일 수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노조가 그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11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말이 나왔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네, 이 국민들이 너무 불편해한다. 이 이제 사실상 세금인데 분리해서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뭐 언론 탄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제 현충일 날을 맞이해서 제가 기분 좋은 소식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가 대한민국이 또다시 안보리에 입성한 거 하고. 그 다음에 KBS 분리징수예요. 이게 KBS 노동조합이 절반 이상의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 그 중에 약 20%가량은 현업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봉급을 받고 있어요. 일도 안 하는데 왜 돈을 받죠? 다시 얘기하면 방만 경영을 하고 30여 년간 스스로 개혁의 의지 없이 따뜻한 온실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면은 공영방송이라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전파가 도달해서 텔레비를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부 그 지역 케이블 방송에 가입해서 거기다 돈 내고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TV 없는 집도 굉장히 많고 TV를 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안 보는 사람은 둘째 치고라도 텔레비가 있다고 해도 KBS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지역 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넷과 연결시켜서 해준다니까요. 이미 돈을 내고 있는데. 이미 내고 있는데. 또 내는 거죠. 아니 공영방송이라고 지들이 뭔데 이걸 받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시대 흐름의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왜냐? 혼자 공영방송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편향보도예요. 예를 들어서 요전에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 광양에 그 항공노총 사람들이 정글도 휘두르고 했을 때 KBS, MBC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맞아가지고 마치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 마냥 보도를 했어요. 이게 기자입니까? 이 사람들이 양아치입니까? 아니 만약에 KBS 방송만 본 사람들은 경찰이 과잉 진압해서 선량한 노동자가 다쳤다 이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의 작태 이런 경우가 그 사람들이 이미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될 소양 기본 상식, 몰상식한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KBS 다니니 공기업 다니니 언론 뭐래고 정부를 감시하는 게 자기 역할이니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98%가 KBS 분리징수를 해서 니네 엿 한번 먹어봐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다음에 분리징수할 때 돈 받으러 오면은 소금 뿌립시다. 아니 이제까지 30년 동안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소금 찌컬어야죠. 근데 받으러 오신 분들은 그냥 또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또 KBS가 또 얘기해 줄게요. 지네들이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지네들은 억대 연봉 받으면서 또 자회사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연봉 한 2, 3천짜리 되고 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시킨다니까요. 그걸 안 받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환불을 받아가는 가구도 굉장히 지금 많대요. 2016년에는 1만 5,746가구가 환불을 받았고. 얼마나 불편한데요. 환불 받는 것도. 그렇죠. 이제 2021년에는 4만 5,266. 굉장히 많은 가구 수가 환불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면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아니면 오락프로라도 재밌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재밌는 것도 안 해요. 뉴스도요. 요새 재미도 없고 어디 드라마는 아예 없고 그냥 볼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편파 왜곡 지기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 뭐 해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럴 거면은 없어지는 게 낫죠. 돈을 왜 받고 왜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MBC, KBS 이런 걸 뭐 민영화 반대 민영화 해야죠. 해야 돼요. 이런 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세금으로 받는 게 그냥 밥버러지들이죠. 아니 지기들이 뭔데?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이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국민참여 토론 투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8,251표 중에 무려 96.5%가 이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대요. 네, 그거는 뭐냐면 네. KBS에 대한 네. 국민적 불신이 그렇죠. 그게 달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나 못했으면 96.5%의 국민들이 네.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앞으로 좀 지켜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네. 이 다음에 분리징수 했을 때 오면은 소금 뿌리자고요. 네. 재수 없으니까. 돈을 그냥 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지도 않는데. 아니 진짜 광고도 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네. 이 구조조정해서 네. 구조 개혁도 하고 해서 그쵸. 정당한 경영을 해야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지. 네. 해는 것도 없고 그렇죠. 사회에 어떤 공헌도 없어요. 네. 그런데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 언론이 뭐냐면 권력의 사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내가 국회에서 보좌관 할 때도 보면은 기자는 국회의원들 동급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거 보면은 네. 물론 다 기자님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쵸. 우리가 봤을 때 황당하고 네. 또 MBC 봐봐요 막 쓰리빠 신고 가가지고 대통령의 뭐예요 아침에 예. 그 무슨 뭐라 그래고 소리 지르고 예. 도어 스태핑에 도어 스태핑을 네. 사실상 없애게 한 거 아니에요. 그쵸. MBC가 맞습니다. MBC, KBS 네.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야 법치가 정말 하나씩 바로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바로 쓰는 거죠. 네, 이런 뉴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어떤 내용이에요? 쿠팡은 참지 않아. 아. 이 그 민주노총사나 택배노조가 이 본인들을 부당 해고를 했다면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쿠팡 측에서 이걸 못 참겠다 해가지고 고소했습니다. 네. 옛날에는 회사 측은 네. 똥이 네. 뭐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느냐 네. 사실 무서워서 피했거든요. 이것을 사용주 측이 대응을 안 했는데 네. 쿠팡은 달랐네요. 네. 왜냐하면 쿠팡에 대해서 네. 계속 배송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민노총에서는 이 사람들이 해고당했다고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하니까 네.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선제적 대응을 했는데 네. 이렇게 한 배경이 있어요. 네. 어떤 배경 있나요? 제가 쭉 알아보니까 네. 쿠팡 기사들이 열심히 일하면 월 1,000만 원, 1,200만 원도 번다는 저 거예요. 굉장히 고소득이에요. 그런데 네. 민주노총만 침투를 하면은 예. 일 못 해가지고 급여가 반으로 툭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남을 일을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쿠팡에서는 민주노총이 네.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알아서 네. 노조 그거 필요 없이 잘 먹고 잘 사니 오지 말아달라. 일반 직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일반 거잖아요. 직원들이 그런다는 네, 거예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쿠팡 회사 측이 네. 자신감을 얻어서 네. 저렇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은 네. 회사뿐만 아니고 직원들이 네. 일반 직원들이 민주노총 경계령을 내려서 제발 민주노총 오지 말아라. 예. 우리 제발 먹고 좀 살자. 그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노조가 필요 없는데 왜 자꾸 만들려고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라는 게 과거에 약자 그다음에 정말로 민주주의가 성숙이 안 됐을 때 네. 어떤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공정 이런 건데 지금은 네. 공정이 아니고 특권과 반칙을 위해서 노조가 필요한 세상이 되어 버렸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쿠팡에서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한번 보니까 네. 이 독립 사업자인 위탁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 기사를 CLS가 계약 해지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민노총 택배 노조는 마치 CLS가 부당하게 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면서 고의로 CLS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는 왜냐하면 CJ 택배가 네. 이거에 무수히 당했어요. 네. 똑같은 그쵸, 시스템인데 예. 그래서 그때는 막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있고 그냥 예. 워낙 기세등등하고 네. 막 진보당 뭐 강모시기도 당선되고 네. 뭐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 회사가 네. 위축이 됐었죠. 그쵸. 이제 이 쿠팡 제가 봤을 때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려움 없이 용기 네. 있게 나가서 세상에 공정하고 네. 평화로워야지. 그렇죠. 뭐 이 노조가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노동자가 일을 못하게 합니까? 그거 있으면 안 되는 노조죠, 그거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국민노조에서 그 노조 전임자 그 체크오프 우리 제도, 수차례 얘기했죠. 저희 뭐 타임오프 타임오프 제도에 제도. 대해서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 보세요.
이 노조 전임자 수를 편법으로 늘리고 월급도 더 챙겨갔습니다. 이 민노총. 특히 네. 회사가 잘 된 회사인데가 말도 안 해. 그러니까요. 옛날 성동조선 해양이라고 해서 지금 HSG라고 했는데 이 회사는 쫄딱 망했어요. 부도 나가지고. 근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수주 잔량이 세계 10위권이었대요. 이 회사 쫄딱 망했어요. 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전임자가 2.5명이에요. 법률적으로. 네. 근데 11명이고 네. 그다음에 월급도 120만 원씩 더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 노동자도 못 받는 걸 120만 원씩 왜 더 줍니까? 일도 안 하는데. 이렇게 자기 동기 중에 네. 가장 호봉 높은 사람하고 똑같이 주고 네. 그다음에 이 세전 소득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다. 완전 그냥 불로소득을 가지고 이게 노동조합이 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이 특권 같은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그래놓고 이제 이런 특히 그 옛날 성동조선은 네. 저 전임자가 많다 그러니까 또 편법을 쓰네요. 뭐냐면은 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임자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네.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걸 산업안전을 얘기했지만 예. 연불보다는 제밥이라고. 이건 하여튼 뭐 불교분들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하여튼 네. 원래 전임을 하기 위해서 네. 뭐 이 산업안전 뭐 이런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네. 전임자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호칭도 이상해요. 앞에 명예자가 왜 붙어요?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근로시간 미연자자가 원래 21명 줘야 되는데 네. 지금 121명이에요. 1억짜리 연봉자가 100명이 넘어요. 이거 누가 돈 주겠어요? 회사가 주는 거예요. 지하철, 네. 교통공사 같은 경우도 정말로 일 안 하고 네. 어영부영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뭐냐? 근태 관리하자. 공기업부터 우리 국민노조가 이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제서야 네. 고용노동부에서 네. 해는 신용을 해요. 네. 우리 국민노조가 너무나 네.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해야죠. 저희 국민노조가. 네. 우리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언론도 우리 얘기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보니까 단체 협약을 맺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그 적자에 시달리고 회사가 망해가는데 이런 단체 협약을 맺어준 회사 측도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얼마나 네. 노동조합이 무섭고 네. 그다음에 그 관례가 무서웠겠어요. 앞으로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쿠팡처럼 네. 두려워하지 말고 하여튼 기업인 여러분들은 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세요. 네. 그래서 일한 사람이 이렇게 잘 돼야지. 그러면 일한 사람이나 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건 뭐냐? 네. 노동조합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사회적 민주 시민으로서 성숙도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쫄지 말고 네. 어떤 원칙을 항시 세우는 것이 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지. 네. 깡패한테 굴복해서 맨날 삥 뜯긴다고 해서 깡패가 더 봐주는 게 아니에요. 네. 요전에 그 북한 핵도 그렇잖아요. 그쵸. 계속 뭐 무섭다고 해서 전쟁 일어난다고 해서 퍼주고 뭐하고 난리를 피니까 네. 완전히 우리 알로 보고 소대가리라 그러고 네. 겁먹은 개라 그러고 근데 요즘엔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요새 이제 대한민국이 안보리도 가고 네. 이제 안보리에서 맨날 거부권 행사하는 네. 중국하고 러시아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 일본 같은 데가 안보리에 들어가야 될 텐데 네. 들어가서 상식이 통하는 국제사회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지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앉아있던 사람은 좀 만만하고 자기부터 아래처럼 보였는데 이제 대통령이 그렇죠. 바뀌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오히려 네. 그 밑에서 쌀쌀쌀 빈다고 해서 네. 그것이 해결되는 거 아니다. 네. 용기 있게 맞서야 된다. 이거 네. 맞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일반 직원들이 만약 이 내용을 알면 정말 화날 것 같아요. 일반 직원이 290만 원을 받는데 노조 전임자가 410만 원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그 고용부가 이거를 조사를 했대요. 네. 2021년 한 해에만 51건의 신고가 있었는데 2021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때는 제대로 조사에 나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사를 이제 나섰습니다. 1,000명 이상 사업장 중에서 노조가 있는 곳 510곳을 대상으로 전임자 문제 실태 조사를 착수했다고 해요. 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만약 이거 조사하면은 거의 한 80%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봐요. 네. 이제까지
정말로 뭐냐면 편법으로 하고 특권 의식에 쩔어가지고 네. 노동운동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노동운동은 정말로 네. 힘이 약한 약자들의 네.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불법, 탈법, 강자들의 네. 특권 의식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남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